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TV의 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에 이어서 사실 연말정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연금저축 그리고 IRP 관련돼서 조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때문에 이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고 있다 또는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꿀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나 그거 가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로 납입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것을 가입을 해도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실 연금저축이 뭔지 이 IRP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저축과 IRP를 설명하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 때 뭐 연금저축과 IRP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를 뭐 가입을 해야 되나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2019년 기준으로 우리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총 700만원만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뭔지 다들 이제 아시죠? 만약에 세액공제도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상단에 뜨는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무려 115만 5천원에 대한 부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큰 금액이 바로 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너도 나도 너무 좋아, 환급 받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최대한도로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 그리고 IRP 어떤 계좌인가요? 바로 공통적으로 연금 계좌예요. 연금 뭔가요? 그쵸? 연금, 노후에 연금 받는 거예요. 자, 연금 받는다? 어떤 뜻인가요? 노후에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이 중간에 묶일 수가 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연금 목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낼 수 있어, 거기다가 연말정산까지 받을래 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 소득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어떤가요? 결혼도 해야 되지, 뭐 집도 사야 되지, 또는 집이 작으면 주거 확장도 해야 되지, 차도 사야 되고 차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애들 교육 자금부터 해서 내 노후까지. 어우, 소리만 들으면 어떤가요? 한숨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앞에 닥쳐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00만원을 월로 따져볼게요. 한 달에 치면 60만원 꼴이에요. 자, 한 달에 60만원 어떤가요? 소득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잘 계산 한번 해볼게요. 115만원만큼 최대치로 한도로 돌려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월로 따지면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물론 우리 은행 이자 너무 낮기 때문에 은행 이자로 비교해보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돈 들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무작정 상품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계획적으로 내 상황을 좀 알고 준비를 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내 재무 목표를 좀 잡는 겁니다. 그럼 당장에 내가 닥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내 차를 산지 이제 3년 지났으니까 최소한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탈 거야. 그럼 그때 이후에 차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금을 모아야 돼. 또는 내가 5년 뒤에 집을 사야 돼. 물론 내 돈을 통해서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은행에 일부 자금을 빌려서 뭐 집을 산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을 요 정도까지 모아줄 거야. 막 이런 나름대로 재무 목표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 재무 목표를 따졌으면 현실적으로 내가 한번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보험료가 어떻게 되고 저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아까 재무목표 잡았지, 내 현금 흐름 잡았지, 요걸 딱 접목해 시켜볼게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내 재무목표를 위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저축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재무목표에 맞게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맞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제 목표를 잡고 계획하에 뭔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모이는 건 사실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은 보지 않고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돌려받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묶일 수 있는 돈에 상당히 큰 금액을 넣는다? 라고 만약에 내가 생각이 되신다면 정말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허덕일 수 있고 계속 빚으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품 선택하기에 앞서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재무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그리고 내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영상을 본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진짜 한번 써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모여있는 돈이 많네? 적네? 앞으로 닥쳐있는 돈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겠네? 나름대로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축이든 투자든 재무든 가장 먼저는 거기서부터 내가 느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하게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 충분하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상품 가입이 아니라 일단 내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마 너무 누구나도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정리해드리자면 연금저축과 IRP 무분별하게 가입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장기간 묶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 재무 상황과 그리고 내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하면은 내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